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지금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자, 주말인데 제가 급하게 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원래 주말에는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마감 내용을 확인을 하고 선물 움직임까지 체크를 한 순간 이건 월요일 대응 전략 미리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영상 찍습니다. 자, 특히 삼성전자 주주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게 단순한 반도체 조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 못 보시는 분들 없도록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댓글로는 황프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의 고용 지표가 훨씬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상 무너졌고요. 자,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결과 미국 국채 금리가 4.5%대, 자, 10년물입니다. 4.5%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2년물 또한 4%대를 넘으면서 급등을 했고 나스닥 야간 선물 또한 급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폭락, 자, 마이너스 4%가 넘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 만에 10% 가까운 폭락이 나왔고 지금 브로드컴, 마이크론, ARM 같은 이런 AI 반도체 종목들 줄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달러가 급등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 결국 1,560원 돌파했습니다. 자, 지금 이 외환당국 개입 이야기까지 나오는데도 시장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자, 지금 더 중요하게 볼 거는요, 일본이에요. 자, 현재 이 고용지표가 강세로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일본 역시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다시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엔캐리 청산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그동안 글로벌 자금들이 일본에서 거의 공짜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려서 미국 주식이나 반도체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자, 이런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주식도 팔고 한국 주식도 팔고 반도체도 팔면서 현금을 만드는 작업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작년에도 엔캐리 청산 이슈가 터졌을 때 글로벌 증시가 한번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월요일 삼성전자가 개파락이 나와주면서 시작할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들고 있는 물량 전부 던질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 37만 7천 원 고점을 찍고 현재가 33만 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요, 당장 33만 원이에요. 어제 금요일장에서 밀리면서도 지금 이 33만 원 부근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고 기관 수급 역시 이탈한 모습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월요일 시장이 패닉으로 반응을 한다면 31만 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흔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31만 원은 최근 가장 강한 돌파가 나왔던 자리이자 이 외인들의 평균 매집 단가가 몰려있는 구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시장이 과하게 공포를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요, 자, 28만 원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돼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지금부터 6월 18일까지는 사실상 초대형 이벤트 전쟁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추가적으로 FOMC, 그리고 시장의 현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몰릴 수 있는 스페이스 X의 상장 이슈까지. 자, 이러한 일정들이 18일 이전까지 많이 있을 뿐더러 여기에 환율 변수까지 겹쳐 있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는 메이저 자금들이 절대 주가를 한쪽 방향으로만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아래 위로 크게 흔들면서 개인들 물량 털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월요일 개파락이 나오면서 시장은 끝난 것처럼 떠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하지만 그 이후 하루 이틀 정도는 리바운딩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자, 이러한 반등을 보고 다시 안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반등이 나와줬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중순까지 남아있는 이벤트들을 감안을 할 때 단기 고점 부근에서 일부 현금을 확보해두는 전략이 훨씬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 지금은 무작정 버티기보다는 대응이 필요한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장초에 나오는 반등에서 1차, 2차 분할 매도 구간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6월 18일 전후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요, 방향성이 무너진 종목이 아니에요. 자, AI 반도체, 자, 그리고 HBM, 파운드리 투자 확대라는 이런 큰 흐름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시장은 이러한 기업 가치보다 수급, 그리고 매크로가 주가를 흔드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월요일은 단순한 하락 여부보다 이 외인들 선물 포지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기관이 현물을 어디까지 받는지, 추가적으로 환율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자, 이러한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말 미국에서 날아온 변수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이 6월 전체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첫 번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화면 상단에 번호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장에 급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와줄 때 최대한 고점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 구간, 그리고 조정이 나와줬을 때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저점 매수 구간까지 핵심 가격 구간만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계시는 지금 화면 상단 번호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다음 장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핵심 가격 구간 공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단순히 가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가격대가 왔을 때 수급 프로그램 흐름 다 체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장중 상황에 따른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이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급등한 뒤에, 그리고 급락한 뒤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는 이미 주가가 다 움직인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움직인 후가 아니라 움직이기 전이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자리,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바뀌는 자리,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가격을 지키기 시작하는 자리. 자, 수익률 차이는요, 대부분 이런 데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18일 이전까지 있는 우리 이 초대형 이벤트들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일정들에 맞춘 전략들 미리 파악하고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올라줄 때 수익은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팔지 못하고, 막상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이 나오면 어차피 오를 거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버틴다거나 하락하는 공포심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익 20% 30% 볼 거요, 꼴랑 5% 보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에서 돈을 크게 버는 사람들은요, 절대 한 방향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손 투자자들이나 메이저 자금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시장 분위기가 뜨거워졌을 때, 자,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요,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눌림목이 나와줄 때 그 현금으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파동이 시작될 수 있는 가격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 6월 평소와 다릅니다. 자, 6월 중순까지 시장 변동성이 생각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단순히 버티는 것보다 이벤트 일정들에 맞춘 대응 전략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공유 드리는 거 제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꼭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셔서, 자, 이러한 변동성에 같이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따로 추적하고 있는 히든 종목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수급 흐름이 평소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항상 큰 시세는 사람들이 몰려든 뒤가 아니라요, 관심이 없을 때 시작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나중에 움직이고 나서 그때 볼 거라는 종목 말고 움직이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두는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자, 어떤 종목인지 3분 정도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대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지는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